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돌려 말하면 지금까지는 정치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당선 후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윤 대통령은 검사 생활만 줄곧 하다가 대통령이 됐으니 타협과 협치, 이런 여의도식 정치가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진 스타일로 볼 때 아마 내가 쉼없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면 언젠가 모두가 알아주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통치를 해왔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 의사와는 달리 국정 운영을 독선적으로 한다, 이런 비판과 불통 이미지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치란 사실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죠. 사회 어떤 분야가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잘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민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타협과 협상, 그리고 소통을 보다 앞순위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모들은 최고 정치 지도자라는 점에 대한 각성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윤 대통령 임기 3년이나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통해서 용산회동을 제안한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3실장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의 4.10 총선 참패를 계기로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3실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로 현장을 뛰어다녔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 일정과 메시지 그리고 말도 줄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고도 했습니다. 총선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이미지에 더 쉬운 것으로 드러난 독선과 불통, 이 같은 이미지에 아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정치를 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언급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정치 복원을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 과도하다고 지적되어 온 현장 방문 일정을 줄이고 대신 여야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강화하는 방법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메시지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사실 의료대랑 관련 대국민 메시지는 거의 1시간 가깝게 51분간 읽어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 메시지의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 메시지가 너무 길다는 지적 진작부터 있어 왔죠. 정치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메시지를 줄이겠다, 이런 생각부터 한 참모들을 보면 아마 참모들도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각종 기념사 등에서 언급해서 논쟁으로 이어졌던 공산 전체주의, 이런 이념 과잉형 표현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대통령으로 변신하는 징후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결심을 한 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은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 대표라기보다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아 왔던 것인데 이번에 전화를 걸어서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확실히 바뀌기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을 놓고 핵심 지지층에서는 꼭 그래야 하는가, 이런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 시점에서의 단독회담은 검찰과 사법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맞고 안 맞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는 생각 자체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의대생 2,000명 정원과 관련해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도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의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자율 모집이란 건의를 수용한 것도 여권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관계를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리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방침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시장 경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사실 흠잡을 데 없습니다. 다만
메시지 전달 방법이 듣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 위주로 진행됐다는 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죠. 윤 대통령은 취임 초반에는 아침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혀왔죠. 그런데 도어 스태핑이 말썽이 생겨서 중단하고 난 이후로는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대통령 주재 회의 모두 발언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현장 민생 토론회를 24차례나 주재했습니다. 국민을 직접 설득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정책 홍보쇼로 비치면서 대중에게 섬에들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자체 분석이기도 합니다. 성과 홍보 후 반성이란 비판이 나온 지난 16일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정치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당장 이번 주 만나기로 한 이재명 대표, 민생의제라면서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을 대화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은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의 핵심 보수 지지층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으면 총선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25만 원이 아니라 바꿔 더블로 이렇게 해서 50만 원씩 뿌렸다면 국민의힘이 지금쯤 압도적인 일당이 돼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 아니라 그때부터 원칙보다는 정치를 앞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재명의 압박에 못 이겨서 전 국민 25만 원을 수용한다면 엄청난 지지층 이반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를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찬 초청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껴안는 것도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정치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은 보수 분열의 지금 상징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고 좌파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보수 분열상을 불식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또 여당 내 비주류 인사들과의 대화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작년 3월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윤그룹과 충돌했던 나경원 전 의원, 이번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대선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안철수 의원, 또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의 비주류 인사들과 역시 취임 이후 한 차례도 회동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내부 혼선도 지금 새로 임명될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총선 기간 터져나온 용산발 대형 악재의 배경에는 항상 비선실세가 등장했습니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도 그들의 작품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참모들과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도 관저에만 다녀오면 방향이 바뀐다. 이런 말들이 지금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이라도 관저 정치를 중단해야 되고 또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분위기를 뜯어고쳐야 될 일입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L모 비서관이 어떠니 또 K모 비서관이 어떠니 하면서 용산 삼적이니 십상신이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호가호위하면서 인사농단을 한다. 수석 비서관과 비서실장을 뛰어넘는 하극상을 일삼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말들이 시중에 나도는 것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일단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기왕에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변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를 임명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쓴소리 특보를 임명하고 주기적으로 직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쓴소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직언을 하지 못하면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